안녕하세요. 이병기라고 합니다. 네, 저는 가우디의 모교인 바르셀로나 공과대학에서 건축을 공부했고요. 바르셀로나에서 한 10년 정도 살면서 가우디의 건축을 누구보다 가까운 곳에서 그의 사랑하는 동네를, 그리고 그가 사랑하던 음식들, 사람들을, 그 햇빛을 느끼면서 건축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우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자, 이 건물을 알아보실까요? 사그라다 파밀리아. 정식 명칭으로 말하면 El Templo Expiatorio de la Sagrada Familia. 네. 분위기가 아주 좋네요. 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성가정이라고 하면 성 요셉, 마리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세 명을 성가정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세 사람을 기리는 속죄의 성전이라는 뜻입니다. 까탈루냐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도 정도 되는 그 지역의 9번째 지어진 대성전 규모의 건축물이고요. 대강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쯤 건축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대강이라고 말씀드렸냐면요, 1882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134년째 짓고 있습니다. 별로 놀라시지 않네요. 네. 2026년도 완성 예정인데요. 2026년은 가우디 사망 100주기에 맞춰서 짓고 있고, 지금 스페인에서 들려오는 소식으로 아무 문제 없이 그 날짜에 맞출 수 있을 거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가우디의 건축물을 보면서 우리가 아무런 제약도 없이 자유 속에서 그려낸 자연적인 건축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 저는 이 건축물이 대단히 합리적인 건축물, 그래서 이성과 감성을 섞어서 만들어진 그런 이성과 감성의 결과물로 빚어진 건축물이라고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사회자분이 여기 과학, 예술, 영재 고등학교죠? 같이 하고 있는데요. 과학, 예술, 영재, 이 세 가지 단어를 떠올렸을 때 가장 우리한테 쉽게 다가올 수 있는 건물이고 건축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건물의 지붕, 화려하게 보이는 지붕의 형태는 제가 모형을 가져왔는데요. 이 형태로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 지붕이 그냥 마음대로 빚어낸 것이 아니고 룰드 서피스라고, 우리 한국말로는 선직면이라고 하는데요. 이 하나하나의 선들이 팽팽한 직선들이죠. 직선들의 조합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가우디가 만들어낸 이런 복잡한 형태들이 실은 기하학적으로 해석된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이 강연의 끝에서 저희가 그런 내용들을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이 성당은 가우디가 사망했을 때 1926년도에 찍은 사진인데요. 많이 지어지지 않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4년째 짓고 있고요. 이 건물을 지은 건축가는 이분입니다. 믿을 수 없겠지만 이 사진이 가우디가 26살 때 사진이에요. 정확한 사진 날짜가 있습니다. 1878년 3월 15일 날 파우 아두아르드라는 사진가가 찍은 거예요. 졸업사진이거든요, 대학교. 네. 많은 사람들이 가우디를 한 세대 위의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이 사진을 보여드린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어떤 데서 강의를 하다 보면 가우디가 로마 시대 사람인 줄 아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가우디는 대강 100년 전, 그러니까 사진이 발명된 이후의 사람입니다. 가우디는 자신의 건축물을 설계하는데 사진, 그리고 새로운 과학기술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에요. 가우디 하면 보통 떠올리시게 되는 장면이 이런 장면들이죠. 구엘 공원, 그리고 유기적인 형태. 유기적이라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오르가닉이거든요. 한국말로 오히려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것은 오르간, 기관이잖아요. 하나하나의 기관이 똑똑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전체가 다 하나로 이루어진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연과 사람이 만든 기하학, 그리고 단단한 것들, 물렁거리는 자연의 것들, 추상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다 하나의 기관처럼 통합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런 건축을 유기적인 건축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저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10분이라는 제한된 시간 안에 그 모든 이야기를 할 수는 없겠고요. 가우디 합리적인 특성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가우디 건축이 갖고 있는 이 장면을 보면
보통 사람들은 가이드들이 이 장면을 설명하면서 지중해의 파도, 무슨 모세의 파도가 갈라지는, 바다가 갈라지는 그런 장면들을 떠올린다고 설명하는데요. 실제로 가우디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1912년에 가우디가 평생 딱 한 번 국외에서 전시를 하게 됩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자신의 개인전을 갖게 됐거든요. 그때 가우디가 구엘 공원을 설명하면서 보낸 도면이 왼쪽에 있는 도면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도면은 그것을 보기 쉽게 그려놓은 건데요. 이 도면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알아보시겠어요? 흙이 무너지려고 하는, 우리가 말하는 축대 같은 것이죠. 흙이 무너지려고 하는 힘을 버티려면 기울어져 있는 기둥이 훨씬 유리하다. 여기에 이렇게 화살표로 되어 있는 것은 힘의 방향입니다. 우리가 경사지에서 내려오는 자동차를 막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구든지 이렇게 막겠죠. 그 자동차에 기울여서. 그런데 이전까지, 가우디 이전까지 수천 년간 건축물은 옆으로 오는 힘을 이렇게 막고 있었어요. 내려오는 자동차를 똑바로 선 기둥으로 막는다 생각해 보세요. 허리가 굉장히 아프고 효율적으로 막을 수도 없겠죠. 그래서 수천 년간의 건축 역사를 뒤집는 순간이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가우디가 기울어진 기둥을 처음으로 쓴 것이 구엘 공원의 미아둑도라고 부르는 고가 도로 밑에였었고요. 그것이 건축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은 구엘의 공장단지 안에 있는 성당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건데요. 구엘의 공장단지 안에 있는 성당은 오늘 살펴볼 성가정성당의 4분의 1 구조 모형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연구자들이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가우디가 뭔가를 혁신하고 어떤 새로운 것을 시작했는지를 이야기해 보려면 가우디 이전에 돌건축물을 어떻게 지었는지 얘기해 봐야지 되겠죠. 가우디가 1852년생인데요. 건축가가 자기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만한 50대가 되면 가우디는 1900년 앞뒤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페인 전체를 다 합쳐서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 한 채 지어진 것이 1900년입니다. 그러니까 가우디가 철근 콘크리트를 미워해서 사용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요. 가우디가 사실상 밀라주택이나 이런 대표작들을 지을 당시에 스페인의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 거의 없었어요. 그럼 철근 콘크리트가 아니라는 이야기는 뭘로 건물을 짓고 있었다는 이야기일까요? 돌 혹은 벽돌. 벽돌과 콘크리트는 완전히 같은 구조적인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철근 콘크리트와 콘크리트는 천지 차이인데요. 콘크리트와 돌은 똑같아요. 돌이라는 재료의 특성에 대해서 오늘 과학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돌이라는 재료는 어떤 힘에는 굉장히 강하고 어떤 힘에 굉장히 약합니다. 어떤 힘에 강할까요? 누르는 힘. 네. 누르는 힘에는 굉장히 강합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병기 씨, 어떻게 저렇게 높은 성당, 100m도 높은 성당이 서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전 전혀 신기하지 않은데요. 히말라야 산을 보세요. 몇천 미터 올라가도 누르는 힘에는 충분히 버티거든요. 그런데 돌이 약한 힘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짧게 치는 힘. 그래서 한마 드릴이라는 게 있는데요. 드릴을 아무리 빠른 속도로 돌려도 벽은 안 깨집니다. 근데 한마 드릴은 0.5mm라도 탁탁탁탁탁탁 이렇게 치면 돌이 쪼개져요. 그래서 돌은 하나는 짧게 치는 힘에 약하고요. 또 하나는 당기는 힘에 약합니다. 우리가 돌을 당길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건축에선 당기는 힘이 너무 많이 사용돼요. 자, 돌에 언제 당기는 힘이 생기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기둥과 기둥 사이 간격이 멀어지면 건축물의 보라고 할 수 있는 가운데 천정에 있는 보는 이렇게 중력에 의해서 기울어지겠죠. 이 모습을 임산부 배가 나왔을 때처럼 생각해 보세요. 임산부 배가 이만큼 나오게 되면 배가 터지거든요. 당겨져서 터지는 거예요. 이렇게 아치 모양으로, 반 아치 모양으로 기울어지면 위에는 누르는 힘이 생기고 아래는 당겨지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랫부분이 터지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파르테논 신전 아시죠? 파르테논 신전에, 그 위대한 신전에 기둥과 기둥 사이 간격이 2.25m밖에 안 됩니다. 길게 뽑아내면 자중도 버티지 못하고 돌이 터져버리거든요. 로마 시대에 만든 최고의 발명품은, 건축 분야에서 최고의 발명품은 아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요, 이 하나하나의 아치들은 여기 있는 돌이
중력에 의해서 떨어지려고 하겠죠. 떨어지려고 하면서 옆에를 누릅니다. 옆에 돌을. 이 돌이 떨어지려고 하면서 옆을 밀고, 이 돌이 떨어지려고 하면서 옆을 밀고, 옆을 밀고, 옆을 밀고. 그래서 모든 힘을 다 누르는 힘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라는 재료에 너무너무 좋은 거죠. 사실상 이상적으로 머릿속에 계획한다면 무한대로 큰 건물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방금 콜로세움은 한 2000년 전의 건물이거든요. 고딕 시절이라고 하면 한 1000년쯤 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00년 전, 1000년 전, 그리고 우리부터 몇백 년 전까지 돌로 만든 모든 건축물은 아치에 근거해서 만들어집니다. 아치의 모양이 조금 바뀌었죠. 조금 뾰족해졌다고 해서 첨두 아치라고 부릅니다. 첨두 아치는 넓적한 아치보다 옆으로 미는 힘이 조금 덜해진 거예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훨씬 더 합리적인. 그래서 가우디 시절까지 성당을 만들면서 가장 합리적인 구조체. 그래서 우리가 균형의 기적을 이루었다고 말하는 건축이 바로 고딕 양식입니다. 가우디 시절에도 고딕 양식이 최고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건 가우디가 한 말인데요. 고딕 건축술은 불완전한 미완의 해결책이다. 이건 콤파스로 그려진 아치고 기계적으로 반복되는 공식을 통해 이루어진 양식이다. 고딕 양식의 균형은, 고딕 양식의 건물이 서 있으려면 언제나 부벽이라는 버팀목에 기초한다. 비유하자면 이는 목발을 의지한 불구의 몸이다. 항상 목발을 짚지 않으면 스스로 설 수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 얘기를 한번 돌이켜 볼까요?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고딕 성당인데요. 여기 있는, 지금 레이저 포인터가 잘 안 보이시죠? 저 회중석 가장 높은 부분에 위에 있는 돌이 옆에 돌을 누릅니다. 옆에 돌을 누르고 옆에 돌을 누르고 아주 좋았죠. 근데 문제는 저 기둥과 아치가 만나는 부분에서 발생됩니다. 보세요. 돌로 건축물을 지었단 말이죠. 돌로 만든 기둥은 동전을 쌓은 탑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구조적으로는. 동전으로 쌓은 탑을 제가 올라가서 균형을 잡는다 생각해 보세요. 제 몸무게를 충분히 버틸 거예요. 그죠? 정확하게 균형만 잡을 수 있다면. 그렇지만 돌로 만든 동전을 쌓은 탑은 어디가 제일 약하죠? 옆으로 툭 치면 그냥 넘어가거든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동전탑을 쌓고 있는데 옆에 친구가 자꾸 넘어뜨린다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굉장히 짜증나는 일이죠. 이 쌓은 동전탑의 가장 약한 부분이 동전탑의 제일 윗부분인데요. 그 부분을 이 아치가 옆으로 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가우디가 말한 목발이라는 것은 이 성당의 가장 윗부분에서 목발을 짚고 있고, 목발이 넘어질까 봐 또 목발을 짚고 있고, 또 목발을 짚고 있는 거예요. 밑에서 이 구조체, 목발의 두께는 폭은 5m쯤 됩니다. 엄청나게 거대한 구조체가 달려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실은 이 구조체는 필요 없는 것일 수 있어요. 자, 그 고딕 성당의 단면을 좀 더 가까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성당 제일 위에 뾰족한 꽃발콘처럼 생겨있는 탑이 보이셔요? 이 부분이 피너클이라는 부재인데요. 아주 재미있는 부재예요. 왜냐하면 제법 규모가 큰데 안에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돌로 꽉 채워져 있어요. 무슨 의미냐면 저건 무게추라는 이야기예요. 동전탑을 쌓아서 옆에 친구들이 자꾸 이걸 넘어뜨리려고 할 때 막을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뭐죠? 동전탑을 위에서 꽉 누르면 돼요. 그럼 옆에서 웬간치 쳐도 조금 버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딕 건축물은 수직적으로 서 있는 것에 옆으로 그것을 막기 위해서 계속 무거워졌어요. 안 그래도 두꺼워졌는데 목발을 짚고 있는데 이 위에다가 엄청난 무게를 얹고 있으니까 허리가 더 무거워진 것이죠. 어떻게 보면 악순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우디가 기울어진 구조체를 처음 사용한 것이 구엘 공원이라고 했는데요. 그것을 야외에서 기울어진 구조체를 사용한 것이랑 건축물 내에 가지고 온 것이랑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야외에서 기울어진 구조체는 비가 오면 비가 들이쳐도 되고 빗물의 문제 해결할 필요가 없죠. 겨울에 추워도 되고 여름에 더워도 되고 뭐 야외니까요. 그런데 그게 실내 건축의 구조물로 사용된다 하면 벽면이 달려 있어야 되거든요. 옛날에 기둥이 이렇게 서 있었으면 벽면을 착착착착착 쌓으면 끝이었는데 지금은 기둥이 이렇게 안으로 굽었단 말이죠. 벽면을 똑바로 쌓으면 벽면이 흔들려서 구조체와 관계를 갖기가 아주 어려워요. 구조체를 조금 기울인다는 것은 건축의 모든 부분을 다 흐트러뜨려야 되는 이야기예요. 바닥부터 천정, 지붕까지
바닥벽 천정 모든 것을 다 뒤집어야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건축이 처음으로 실현된 것이 구엘 공장단지 안에 있는 지하 경당입니다. 이 가우디의 건물 중에 7개의 건물이 유네스코 세계 유산에 올라 있는데요. 실은 이 건물은 짓다가 만 건물이에요. 옆에 뒤로 보면 흙이 조금 보이실 텐데 실제로는 이 건물은 지하 1층만 지어진 건물입니다. 지하 1층만 짓고 짓다 마른 건물인데 유네스코 세계 유산에 올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기울어진 구조체와 그것을 버틸 수 있는 벽면, 룰드 서피스라고 아까 제가 보여드린 형태가 건축에 사용된 첫 번째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가우디라는 사람이 예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감성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굉장히 합리적인 구조체도 다루고 있는 건축가라는 걸 이해하실 거예요. 이 건물 안에 들어가 보면 모든 기둥과 구조체들은 자기 필요에 의해서 어느 정도 기울어져 있습니다. 아까 기울어진 기둥이 훨씬 유리하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 기울어진 각도가 어느 정도 기울어져야 되는지는 굉장히 복잡한 계산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구조체들이 기울어져 있죠. 막 돌아간 구조체들도 있고요. 그것을 덮는 벽면은 또한 벽면 또한 기울어져 있고 파동벽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물결치듯이 벽이 이렇게 물결치고 있습니다. 쉽게 생각해 보시면 될 거예요. A4 용지를 이렇게 한 장 놓으면 세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A4 용지를 이렇게 놓으면 세울 수 있는 사람이 없죠. A4 용지를 반으로 접으면 서죠. 세 번 접으면 더 단단하게 서고 여러 번 접으면 위에서 오는 힘을 버티기에 매우 좋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벽면이 파동치면서 기울어진 이런 벽면들이 사용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실은 예술적인 것이기도 하면서 기술적인 것이기도 하는 것이죠. 이 왼쪽에 있는 것이 가우디의 기술적인 면을 강조할 때 가장 많이 인용되는 사진입니다. 이후에 우리가 고증으로 새로 만든 것이 아니고요. 가우디가 설계 중에 실제로 사용했었던 모형이에요. 가우디는 설계에 사진이라는 새로운 기술 그리고 이 구조 모형이라는 모형을 사용했습니다. 옆에 사람의 크기가 보이시죠? 10분의 1 구조 모형이에요. 구조 모형 자체의 크기가 4m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무게추가 달려있고 쇠사슬이 거꾸로 매달려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제가 쇠사슬을 들고 나왔는데요. 여러분을 위협하려고 들고 온 것이 아니라 이 구조 모형을 설명드리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쇠사슬이라는 재료는 어떤 힘에 저항을 하죠? 당기는 힘에 저항하죠. 이 쇠사슬이 미는 힘에 저항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쇠사슬은 실은 개끈인데요. 제가 철물점에서 2,000원 주고 사온 거예요. 개를 당기는 데를 쓸 수 있지만 개를 밀진 못해요. 왜냐하면 쇠사슬이라는 것의 본성이 그렇거든요. 미는 힘엔 저항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두 개의 지점을 정해주고 쇠사슬을 늘어뜨리면 언제나 같은 곡선을 그립니다. 왜냐하면 이 쇠사슬은 미는 힘에 저항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는 힘이 가장 없는 곳을 찾아가는 거예요. 아까 가우디가 구조적으로 그래도 합리적인 고딕 건축물을 보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그건 콤파스로 그린 양식이다. 그랬는데 이 카테너리 아치, 쇠사슬 아치로 그린 양식은 중력으로 그린 아치입니다. 어느 두 점을 정해주면 그 점에서 가장 미는 점이 없는 곳을 알아서 찾아가게 돼요. 그런데 그것을 사진이라는 최신 기술로 확인해서 위아래를 바꾸어서 사진을 그냥 거꾸로 놓으면 돼요. 과정이 복잡한 건 아닙니다. 사진을 거꾸로 놓고 채색을 하게 되면 중력이 아래에서 당기던 것이 이제 위로 중력 방향이 반대가 되겠죠. 그럼 아까 미는 힘에 저항하지 못하던 것은 거꾸로 당기는 힘이 전혀 없는 곳을 찾아간 것이 돼요. 그래서 가우디가 짓다가 말았죠. 실은 지금 여기까지만 지어진 겁니다. 지하층만 다 지어졌으면 40m인데요. 4m만 지어졌어요. 짓다가 만 미완의 성당이지만 이 성당은 인류 역사상 아마도 가장 구조적으로 합리적인 미는 힘이 전혀 없는 곳을 찾아간 콤파스가 아닌 중력의 아치로만 만들어진 건축물입니다. 이 사진들은 가우디가 직접 설계에 사용했던 사진들이에요. 중요한 건 이거죠. 이 중력은 수만 가지 아치를 그릴 수 있습니다. 보세요.
이것도 중력의 분명히 합리적인 아치 모양이죠. 이것도 합리적인 아치 모양이거든요. 이것도 합리적인 아치 모양이에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지금 이 고등학교 이름이 뭐라고 했죠? 과학예술영재고등학교잖아요. 예술적인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이 모든 쇠사슬이 그리는 단면은 다 기술적으로 합리적인데 그 중에 어떤 것이 가장 아름다운지를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 남은 겁니다. 그래서 가우디는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과학적인 단계죠. 실험을 통해서 가깝게도 놓아보고 멀리도 놓아보고 여러 단계의 모양을 만들면서 그 위에 이 성당이 실제로 만들어지면 어떤 모양을 갖게 될 건지 예술적으로 검증해가는 단계를 거친 겁니다. 만약에 이 단계를 거치지 않았다면 가우디는 그냥 기술자겠죠. 그런데 기술과 예술이 융합되면 하나의 작품 그리고 새로운 세계관을 가진 뭔가 새로운 존재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학교 이름이 참 마음에 드네요. 가우디가 앞선 장면 한 번 다시 돌아가 볼까요? 그런데 가우디한테 하나의 문제가 있었어요. 예전에 아치가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나세요? 수직적으로 서 있는 기둥 위에 아치가 하나 달려 있었죠. 하나의 기둥이 하나의 아치를 받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조체계의 모형에서 보면 하나로 올라간 기둥이 3개, 4개, 5개, 6개로 갈라지는 거 보이셔요? 예전에는 하나가 하나를 받친다는 것은 굉장히 명확한 구조거든요. 똑 떼어낼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데 하나로 올라가다가 둘로 갈라진다는 건 정말로 이상한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몸이 있는데 팔, 다리를 똑똑 떼어낼 수 있을 것 같이 생겼죠. 그 구분이 안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혹은 그보다 갈래가 더 많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형태를 벗어날 때 굉장한 부담이 있습니다. 이 오른쪽의 사진에서 진하게 나와 있는 이 기둥을 보면 하나의 기둥이 올라와서 하나, 둘, 셋, 4개. 그것도 각도가 모두 다르게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가우디 스스로도 우리 인류 역사상 이런 기둥을 본 적이 없는데 이 기둥을 어떻게 만들어야지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 예술적으로. 그때 가우디가 직접 한 말이 있습니다. 자기 작업실, 내 작업실 앞에 있는 저 나무가 내 스승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바르셀로나에 가장 많이 가로수로 사용되는 나무 중에 하나가 플라타너스 나무인데요. 가우디가 플라타너 하나로 올라가다가 여러 개로 갈라지는 기둥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했을 때 자연의 사물들을 보니 하나로 올라가다 여러 갈래로 갈라지는 이 나무가 전혀 아무 이음매가 없는데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익숙한 형태 중에도 우리 이 구조적으로 합리적인 형태를 대입할 만한 형태가 있겠구나. 성가정 성당 안에 사용된 제가 처음에 보여드린 그 기둥인데요. 이 앞에 모양은 분명히 플라타너스 나무의 모양을 모사하고 있죠. 이 지붕은 마치 나뭇잎 사이로 빛이 들어오는 숲속을 그린 것 같은, 모사한 것 같은 장면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모사한 형태를 담고 있을 뿐 이 건축물은 극도로 구조적으로 합리적인 건축물이에요. 우리가 가장 밸런스의 기적을 이루었다고 했었던 고딕 성당엔 5m짜리 부벽이 바깥에 다 목발을 짚고 있었거든요. 수십 개가 달려 있어요. 성가정 성당은 170m 높이를 갖고 있는데요. 목발이 단 한 개도 없습니다. 목발이 필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위에서부터 오는 힘을 대각선으로 그대로 받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성가정 성당에 있는 모든 기둥은 고딕 성당의 기둥보다 훨씬 얇습니다. 구조적인 합리성을 갖게 되면 그 재료가 갖고 있는 능력의 극대치를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가정 성당을 그냥 이렇게 관찰자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이것이 어떤 그냥 예술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가우디는 계몽주의 이후의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요즘 사람. 그래서 세상을 합리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체득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학교 다닐 때도 수학, 물리 이런 우리와 똑같은 과정의 합리적인 교육과정 체계를 버텨낸 사람이에요. 그 교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합리적인 체계와 방식을 전혀 벗어나서 무언가를 하기는 굉장히 어렵겠죠. 마지막 슬라이드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우리가 처음에 봤었던 이 성가정 성당 이 장면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성과 감성으로 빚어낸 건축.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실 수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